네, 안녕하세요. 어페니티 디자이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형 툴을 이용해서 오륜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일 메뉴에서 New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A5 크기로 그려볼까요? 다음에 가로 크기 CMYK 모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오픈했던 이미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풀어주시고요. 컨트롤 C 넘어와서 컨트롤 V. 그래서 이렇게 크기 가운데에다가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투명도 또 이렇게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50 정도로 하고서 잠금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펜 툴을 좀 더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펜 툴이랑 그리고 도형 그리고 지오메트리 툴을 이용해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서 했었던 기억을 조금만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도형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형상으로 보이게 되죠. 우리가 쉐입 도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형이라든지 원을 쉽게 그려줄 수 있도록 해준 기능이죠. 여기에서 도넛 툴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이 오륜기의 링 모양을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이 도형은 우리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오렌지 색상의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 있는 옵션들을 이용해서 이런 도넛은 구멍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죠. 다음에 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얘를 컨버트 투 커브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쉐입 툴에 이런 옵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얘는 그래서 제가 펜으로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린 도형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노드 툴을 이용해서 이 도형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륜기를 보면은 자, 이렇게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얘는 또 앞에 있고 이 부분은 또 노란색에 뒤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그냥 도넛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하고서 크기 맞추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구멍 크기 맞추고 여기서 또 크기를 대고서 맞춰준 다음에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어차피 다 같은 크기니까. 그래서 얘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스포이드 이용해서 노란색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입혀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또 오파시티 값을 준 색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또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레이어를 조정을 해도 그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오메트리 툴을 이용해서 자, 요 두 객체를 분리를 시켜줄 겁니다. 자, 우리 지오메트리 툴 맨 앞에 거는 add 해서 두 객체가 서로 합쳐지는 거.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합쳐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subtract 하면은 자, 여기 겹치는 부분끼리 서로 위에 겹쳤던 애가 아래에 있는 애에서 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어있는 부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인터섹트는 아니겠죠. 겹치는 부분만 남겨야 되는 게 아니니까. 엑소 얘는 뭐예요? 그죠? 겹치는 부분은 없어진다. 그러면 또 이 부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자, 마지막 디바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디바이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뒤에 있는 오륜기를 조금 불투명도를 좀만 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게 더 잘 보이도록.
그래서 색상도 좀 더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파란색이 앞에 있고 이 부분은 노란색이 더 앞에 있죠? 그러면 자, 일단은 객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 전에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두 개를 가지고서 연습을 하고서 나머지 5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객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컨트롤 클릭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는데 문제는 작업 공간에선 컨트롤이 안 먹히죠? 그러니까 쉬프트 클릭 하면은 다중 선택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된 상태여야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디바이드 눌러주도록 할게요. 디바이드 하면은 자, 오른쪽에 레이어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분리가 된 게 보이시죠? 서로 겹치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겹치지 않는 부분들 해서 하나하나씩 나눠진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겹치는 부분들의 색상만 변경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 부분은 뭘로 하면 돼요? 요 색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컬러 피커 툴 이용해서 클릭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V키. 그러면은 완성이네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세 개, 이 객체가 서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분리되어 있는 객체들이 나중에 이렇게 5개를 전부 다 하게 되면은 훨씬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객체들 서로 합치는 기능이 있었죠? 자, 이렇게 세 객체를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앞에 ad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쳐지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도형 하나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같이 클릭해서 add 해주시면 이런 모양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클릭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잔재가 남아 있어요. 자, 이 잔재가 왜 남느냐?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었죠. 분리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서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칼로 자른 것처럼 잘려졌기 때문에 서로 다시 붙였을 때에도 빈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색종이를 칼로 잘라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칼 두께만큼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잘 맞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객체와 이 오브젝트의 경계선이 너무 딱 맞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add는. 근데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모서리와 모서리끼리 만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서로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또 이 컴퓨터 상에서 우리가 이 선은 계산되어서 나오는 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분리가 되었을 때에는 이 모서리 모양이 아주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이 좀 겹쳐지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객체와 이 객체를 서로 이렇게 서로 겹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도형의 모양을 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뭘로? 노드 툴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작은 애 있죠? 이 작은 애에다가 변화를 주겠습니다. 자, 요 노드 툴을 이용해서요. 점을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상태에서 이 끝점과 이 끝점은 절대로 이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끝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어야 저 나중에 합쳤을 때 어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저 얘는 나중에 이 부분이 맞지 않아서 저 어색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가운데 부분만 이동을 해서 좀 서로 겹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핸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핸들을 조금만 이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객체와 이 객체에 겹치는 부분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애드를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서 Shift 클릭 한 다음에 Add 눌러주시면 자, 어때요? 아까처럼 뭔가 여기 이렇게 선 같은 게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붙여지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자, 이 상태에서 모서리와 모서리 경계끼리 만났을 때 애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 모서리에 선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노드 툴 이용해서요. 요 객체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노드 커브의 중간쯤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점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그냥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 핸들도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 그러면 자, 요도 지금 얘랑 겹치는 부분 생기죠? 그러면 같이 클릭, Shift 클릭 해서 Add 해주시면은 어때요? 깔끔하게 서로 붙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란색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이렇게 경계가 생겼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간에다가 점을 콕 찍어줍니다. 자, 객체를 클릭하고서 이 커브 위에다가 그냥 노드 툴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을 클릭해서 이동시키시면 되고요. 나는 점 싫다. 그러면은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점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점 클릭하면은 커브 대신에 이 커브 위에서 객체를 선택하고서 이 커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커브 위에다 클릭을 해줘야 이렇게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을 이동시킨 다음에 뭐 요거 핸들도 조금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또 이 부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자, 지금 보면 얘는 이 위에 있는 애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서로 겹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겹쳐 있는 부분만 있다라고 하면은 더 깔끔하게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요 객체와 Shift 클릭해서 두 객체를 클릭한 다음에 Add 눌러주시면 이렇게 붙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도 자, 객체 중간에다가 객체를 클릭해서 이렇게 커브가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 커브 위를 클릭한 다음에 자, 점 이동해서 겹치는 부분 만들어주고 객체 Shift 클릭 두 개 선택해 주신 다음에 Add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오륜기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런 아이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글자, 텍스트로 이루어진 객체들은요. 먼저 아티스틱 텍스트 툴로 글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F 작업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텍스트가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은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F 해준 다음에 조금 글자가 두껍죠? 그러면 최대한 비슷한 글자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이렇게
너무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F 글자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우리가 글자를 이 상태로 두면은 계속 수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얘는 지금 사실은 F 모양으로 생긴 커브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또 커브화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Convert to Curves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펜툴로 그린 것처럼 이 외곽이 커브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레이어도 지금 보시면 커브 레이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노드 툴을 이용해서요. 자, A키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드가 활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다시 V키 눌러서요. 자, 이렇게 위치만 적당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고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면 색상은 빼주도록 할게요. 뒤에가 안 보이니까. 대신에 선을 두께를 줄게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줄게요. 이 상태에서 노드 툴 실행합니다. A. 그 전에 요 뒤에 아래에 있는 이미지 잠금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얘는 지금 요 F의 수평 요 글자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러면 자, 커브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점들을 전부 클릭합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이 네모 박스 부분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그냥 내리면 돼요. 그래서 내려서 위치를 맞추는데 그냥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움직이니까 자, 일자로 가려면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위 라인만 맞춥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부분들도 얘는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2개 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고서 자, 왼쪽으로 Shift 이동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랫라인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랫라인 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Shift 드래그 해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위치 맞춰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점들, 아래쪽 끝점들은 내려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얘는 핸들 조절해서 조정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내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조절을 해 가면 되겠습니다. 또 확대를 해서 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여기가 휘었으니까 여기도 보시면 얘는 또 일자예요. 그러면 얘는 핸들을 이 점을 잡고서 핸들을 꺾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다가 잡고서 핸들을 꺾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모서리가 지금 둥그런데 자, 이것도 우리가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형태만 맞춰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핸들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맞춰 주실 수가 있겠죠. 얘도 핸들 조절하고서 여기도 맞춰주고요.
여기도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얘도 좀 더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옆에다가 옮겨주도록 할게요. V키 눌러서 옆에다 옮겨주면 자, 얘가 이렇게 커브 부분이 둥글죠? 그러면 자, 이 둥근 부분을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맞춰주느냐? 물론 여기를 우리가 커브를 펜 툴로 이용해서 둥글게 처리를 해도 되는데요. 코너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에 도구 모음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노드 툴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코너 툴. 자, 얘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이런 모서리 점들 있죠. 이 점들을 찍고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릴 수도 있고요. 자, 혹은 위에 보시면 코너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리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사선, 십자 모양 형태로 바꿔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코너 툴을 이용해서 쭉 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0.5포인트 정도만, 0.5mm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요 가운데 요 부분 빼고는 지금 다 둥그니까 해당하는 점들 다 이렇게 잡고서 위에서 0.5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얘도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0.5 엔터. 여기도 드래그 해서 0.5 엔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한 다음에 0.5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끝에가 둥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아이콘 만드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필 색상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아이콘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 위에 보이는 우리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SNS 아이콘이죠?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라운디드 텍스트 렉탱글 툴 이용해서요. 쭉 그려줍니다. 그래서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세요. 여기도 맞추고 그 다음에 얘도 맞춰주고요. 그래서 맞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필 색상을 없애주신 다음에 라인만 보이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맞긴 한데 요 라운드를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라운디드 요 렉탱글 툴에는 마찬가지로 코너를 조절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퍼센티지 조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깥 외곽 쪽 크기를 맞췄는데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두께가 있죠. 그러면 위쪽에서 맞춰주셔도 되고요. 혹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스트로크라는 패널 있죠. 스트로크 패널로 가시면 똑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드 값을 조절해 주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이 커브, 우리가 그린 커브를 양옆으로 두께가 주어지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커브를 이 외곽에 바깥 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얘를 이제 줄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얼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커브의 양옆으로 두께가 주어지지만 자, 두 번째 아이콘 보시면 커브의 안쪽으로 두께 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커브의 안쪽으로 두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라운드가 조금 더 이렇게 작아져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배경이랑 비슷하게
저 비슷한 두께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도 똑같겠죠? 원을 이용해서요. 중심주 부분 스냅 표시 한 다음에 자 클릭하는데 그냥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러면 Shift 누르면 정원, 거기다 컨트롤까지 눌러주면 저 중심을 기준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맞춰주셔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요거는 그냥 원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Shift 클릭 드래그 이용해서요 그려주시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선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 두께를 좀 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얘는 또 면 색상만 주어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확대를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맞춘 다음에 나중에 면 색상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흰색을 전부 주도록 할게요. 얘는 없애고. 자, 그 다음 이 사각형과 안쪽에 있는 원은 선의 두께죠. 그러니까 선 색상을 흰색, 흰색 이렇게 주면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거 색상을 조금 제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잘 보이게. 자, 얘는 색상을 여기서 조절을 해볼까요? 검정색으로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X 검정색 이렇게 하고서 옆에다 이동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뭐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면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실상 지금 커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다시 스트로크 조절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요. 이제 이 아이콘들을 보면은 지금 3개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거 앞에 있는 이거는 일단은 숨겨줄게요. 자, 3개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3개의 객체를 제가 키우거나 아니면 뭐 줄이려고 할 때 이 3개를 계속 같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귀찮죠. 그러니까 드래그 하고서 요 3개 잡고서 오른쪽 키, 레이어 상에서 오른쪽 키 누르신 다음에 그룹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룹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늘립니다. 늘리면은요, 자, 어때요? 모양이 변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율이 다르게 만들어지죠? 왜냐면 얘는 이 선이기 때문에 커브 선이기 때문에 이 두께값 6포인트라는 두께값이 일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모양이 커지던 작아지던. 그래서 자, 얘를 전체적으로 줄이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선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서 겹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 이 비율이 일단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언그룹 시켜주신 다음에 자, 커브로 이루어진 애들 있죠? 일단은 라운디드 렉탱글 그리고 일립스인데 요 안쪽에 원 얘네는 지금 선 두께만 주어진 상태죠? 이 상태의 애들을 convert to curves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래도 아직은 커브는 살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2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 텍스트와 도형은 convert to curves인데 자, 이 선 두께를 또 우리 커브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레이어 메뉴로 갑니다. 자, 레이어 메뉴에 보시면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expand stroke 그러니까 선을 확장시킨다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선을 커브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xpand stroke 클릭 해주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으로 이 모양을 그린 것처럼 변환된다는 거죠. 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둘이 선택하고서 노드 툴 실행해 보면 이렇게 노드가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러면 얘는 이제 도형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세 개를 다시 그룹을 지어주고서 이제 움직이면은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도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했다가 또 선 두께를 변환시켜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커브 시킨 것들을 다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커브화를 취소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자, 아직 이렇게 자, 이렇게 선 두께가 살아남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두 개 객체 선택한 다음에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면 스케일 위드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키우거나 늘리시거나 줄이셔도 내가 늘리는 만큼 이 두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비율에 맞춰서 이 두께가 알아서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에 맞춰서, 이 오브젝트 스케일에 맞춰서 요 두께 값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얘를 체크를 하고서 적용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늘리면은요. 드래그 하고서 자, 늘리면은 어때요? 자, 유지가 되죠, 비율이. 그래서 자, 이렇게 스케일 위드 오브젝트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두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께값 적용시켜 주신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얇게 만들어 주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냥 다시 키웠다가 늘렸다가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아이콘 만들어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과 펜 툴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요, 막 이렇게 따라 그려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리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주 연습을 통해서 요 펜 툴과 도형 그리고 지오메트리 툴 익혀두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